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AS텍입니다. 일단 얼마 전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이고 특히나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려서 전 세계 1위 기업이고요. 네, 글로벌 1위 기업이고 사실상 거의 독점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이라고 하죠. 선크림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선크림 시장에서는 이제 해외 기업들이 이제 이쪽 시장을 꽉 잡고 있었어요. 특히 원료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단 한 기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2020년도부터 이제 AS텍이 진출을 한 것이고, 사실 뭐 바스프 혹은 DSM이 이쪽에 대해서는 1등, 2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크림과 관련되어서는 1등 기업, 2등 기업이었는데 이 바스프와 DSM과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독점적인 계약이라는 것은 다른 원료사들이 아니라 오로지 AS텍과의 그런 원료를 이제 받겠다. AS텍만의 그런 원료를 받겠다라고 한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이 기술력이 넘사벽이에요. 일단은 대략 한 3년 전이죠. 2020년도 상반기 즈음에 그때 특허가 만료되었어요. 이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면서 AS텍이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서 이 자외선이라고 한다면 UVC, 그 UVB, UVA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이 다 UVA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선크림 겉면에 표시되어 있는 UVA가 맞습니다. UVA는 뭐 계절이라던가 혹은 날씨에 상관없이 항상 이제 자외선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피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외선이기 때문에 UVA 시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기물질과 무기물질로 나눠지는데 유기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바르는 그런 백타 현상이 없고 그리고 발랐을 때 발림성이 굉장히 좋고 부드러운 그런 물질이 유기물질이고, 무기물질은 우리가 예전에 좀 어렸을 때 발랐었던 그런 선크림을 바르면 하얀색 가루 같은 것들이 막 묻어나오고 그 하얀색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것들이 무기물질인데, 역시나 무기물질보다는 유기물질이 발림성도 훨씬 더 좋고 되게 기술력의 발전으로 인해서 무기물질 못지않은 그런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시장, 거의 80% 가까운 시장이 유기물질 시장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UVA, 그 유기물질 선크림 원료를 AS텍이 글로벌 전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거의 독점적인 그 영향력을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크림 같은 경우는 바스프, 독일의 바스프가 1등 기업이고요. 총 종류만 하더라도 30종에 가까워요. 선크림 종류만 30종에 가깝습니다. 전세계 1등 기업이고 2등 기업이 네덜란드의 DSM인데 역시나 1등 기업, 2등 기업 모두에 이제 원료 물질을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20년도 4월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제 AS텍이 이쪽으로 좀 진출을 한 것입니다. 특히 AS텍에서 독점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내서 특허까지 이미 다 만료를 시켰어요. 이제 독점적으로 개발한 물질이 이제 원료인데 UVMAX라는 그런 원료를 사용해서 특허를 이제 개시를 시켰는데 무려 2039년까지 AS텍이 이쪽 특허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15년 정도의 특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 특히 선크림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AS텍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성장의 폭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선크림 원료뿐만 아니라 다른 원료들도, 화장품 관련된 원료들도 활발하게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뭐 흔히들 말해서 화장품이면 화장품 혹은 ODM이면 OEM이면 ODM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AS텍 같은 경우는 화장품계, 원료계의 그런 바이오 제약과 같은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나가더라도 세계 1위 기업, 2위 기업 모두 이제 독점적인 원료 공급을 하고 있을 만큼 이쪽에 대해서는 가히 경쟁자가 없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바스프와는 5년 동안 2020년도부터 5년 동안 독점적으로 물량을 받기로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DSM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 역시나 독점적으로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그럼 계약이 만료되면 그걸로 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쪽에 대한 특허에 대한 장벽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기술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거의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런티가 끝나더라도,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끝나더라도 그 이후까지 공급을 받겠다라고 바스프와 그리고 DSM이 좀 의견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딱히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영업이익률 부분에서도 사실 독점적인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무려 25%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화장품 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20% 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일단 AS텍과 상장을 할 때 피어 대비 이제 상장을 하는 상장을 하죠. 보통 가치 평가를 할 때 이쪽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PBR이든 몇을 받는지에 따라서 역시나 가치 평가가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일단 피어군들 전부 다가 뭐 현대바이오랜드라던가 대봉NS라던가 이런 기업들 전부 다가 영업이익률이 20%가 안 돼요. 그래서 성장률도 훨씬 더 딸립니다. 보통 이들 기업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좋았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10% 이상의 성장률이 나오는 기업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AST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적도 마찬가지고 실적은 거의 100% 이상 성장을 했죠. 거의 36% 이상의 성장을 한 것이고 매출액도 30% 이상의 성장한 것인데, 여기서 끝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일단 서양권에서 지금까지는 선크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동양권 문화였어요. 서양권 같은 경우는 남자는 물론 안 바르고요, 여성들도 선크림을 많이 바르는 문화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는 백인 타이틀을 한국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좀 서양권에서의 그런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을 만큼 사실 선크림에 대한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서양권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조금씩 퍼지고 있다고 하고, 이에 따라 시장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시장이 바로 선크림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원료적인 부분에서 선크림 원료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AS텍이 꽤나 큰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참고로 피어 대비해서 보통의 가치 평가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20%가 안 되고 성장률이 10%가 채 안 되는 다른 피어만큼의 그런 PR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략 16배예요. 16배인데 16배라고 한다면 작년 기준으로도 대략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을 뜻합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1,8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뜻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약 2천억이죠. 따라서 기존 대비, 피어그룹 대비해서도 그다지 고평가된 게 아니라는 것이고, 여기서 성장률까지 감안해가 됐을 경우, 선크림 시장에 대한 그런 개화성을 좀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더라도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는 볼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실적에 대한 성장성만 보더라도 압도적이에요. 가히 압도적입니다. 매출액까지 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실적에 대한 성장과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으로 인해서 양쪽에서 다 성장에 대한 그런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K 문화 혹은 한류에 대한 그런 영향력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화장품,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는 원료 부분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선크림이라는 서양권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이라는 이쪽에 대해서는 거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보시면 이쪽 기준으로 해서 4번 정도의 바닥이 형성된 이후에 이제 막 돌아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에서야 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우리 member분들께 당연히 실시간을 말씀드리며 투자를 진행했고,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했고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실제로 이제 글로벌 자외선 차단제 시장이 꽤나 커지고 있다는 점, 그 중에서도 UVA 시장 또한 유기물질 시장이 독보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UVA 시장과 유기물질 시장을 꽉 잡고 있는 AS텍에 대한 수혜 정도가 작을래야 작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UBMAX, DHHB 특허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한 원료물질들도, 화장품에 대한 원료물질이라던가 혹은 자전 차단제의 다른 원료물질들도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있고 공급을 위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꽤나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DSM 같은 경우는 자사의 그런 선크림 물량 같은 경우 이런 좀 유독한,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그런 물질로 인해서 꽤나 노이즈가 꽤나 컸었어요. 근데 이런 노이즈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좋은 방법이 AS텍의 그런 물질을 고스란히 받아와서, 자신들의 물질이 아니라 AS텍의 물질을 받아와서 쓰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5년 동안의 독보적인 그런 계약을 체결한것만 보더라도 이쪽에 대한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꽤나 크게 성장한 곳이고 매출액도 꽤나 성장한 곳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의 그런 매출액과 실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까지는 성장에 대한 폭에 대해서 그런 캐파가 좀 줄어들면 캐파가 지금까지 한정되어 있으면 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룸이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제조업이 다 그렇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캐파 이상으로 물량을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수요가 출중한다 할지언정 그 이상으로 성장의 폭이 증가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이런 플랫폼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대비해서 장기적인 성장에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AS 같은 경우는 이미 캐파 증설을 하고 있어요. 내년까지 지금 물량만큼의 캐파 증설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내년부터는 또 다른 퀀텀 점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년에 퀀텀 점프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성장폭을 고스란히 가져간다면 내년부터 다시 한 번 더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꽤나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증설이 한번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에 2023년 11월에 이미 증설이 한번 있었습니다. 대략 600톤 정도의 그런 증설을 함으로써 현재 캐파가 대략 한 1200톤이에요. 원료 물질 기준으로 1200톤의 이제 생산이 가능한 것이고 내년부터 2025년부터는 이게 2400톤까지 증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00톤밖에 생산을 못했어요. 캐파가 거의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출중하다는 것이고 이번 상장 물량을 통해서 증설했다는 캐파 증설의 그런 자금을 쓰겠다는 것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꽤나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 매수 수출 리딩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들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크림에 대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고 K한류 이제 대한민국 문화를 통해서 화장품 업종이 가장 이제 뛰어난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서양권에서 자외선 차단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특히 독보적인 원료 물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에 대해서 좋은 기업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